막 그런 학창 시절부터 의학도의 꿈을 안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하루하루 되게 서바이벌 하듯이 너무 좋네요. 어, 너무 좋네요. 예.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일단 할게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김유정의 안녕하세요. 김유정의 의료기기 노트 김유정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초대해서 어렵게 모신 분은 이 시작에 알맞은 키워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어떤 이제 비밀이 있는 분이냐면 최근에 의료기기 회사에서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신입사원은 아니신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제가 오늘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G 헬스케어의 이대욱 상무님이십니다.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G 헬스케어에서 현재 전략과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는 이대욱이라고 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원래는 헬스케어 쪽, 특히 제약 분야에서 이제 오래 일을 했었는데요. 최근 이제 새로운 의료기기 쪽에 있어서 제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좋은 제약회사에서 저는 유수의 커리어를 밟고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카우트를 되신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하신 거예요? 일단 두 개 다인 것 같은데요. 네. 제약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과를 통해서 제가 사실 다양한 과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당뇨나 고혈압 외에도 희귀질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담당을 했었고, 유전자 치료제라는 어떻게 보면 첨단 의학도 같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이제 제 스스로의 고민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컬 어페어즈라고 하는 이제 의학부의 일원으로서 이런 전반적인 신약 개발 그리고 출시에 있어서 함께 이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향후 앞으로 25년, 30년 제 커리어를 길게 이어나간다고 했었을 때 네. 과연 여전히 제 마음을 뛰게 하는 그 주제일 것인가?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이제 제가 기존에 경험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도 되게 컸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보통 사람들이 네, 약간 저희 하는 말로 좋은 의미로 딴 걸 생각한다 이렇게 네. 여기서 나 진짜 많이 해봤고 열심히 했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약 또는 이제 의료기기라는 큰 헬스케어 인더스트리 내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러니까 네. 가장 적시에 이제 이 커리어 피보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오래 살았었어요. 그래서 영국 대학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이제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의료진으로서 의료진과의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법이라든지 네. 실제로 이제 환자를 보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제약이라는 새로운 인더스트리 그때도 이제 하나의 커리어 피보팅이었었죠. 아니 아까 처음에 잠깐 아까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네. MD이신가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싱가포르에서 3년 정도 이제 있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학교가 이제 영국계 학교여서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되게 여기까지 분들은 되게 아름다운 얘기 같지만 현실에서는 IMF 시절 이제 집이 2번 정도 이제 가세가 이제 기울게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외국을 가게 되었었던 케이스였었고요.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제가 입학을 거부를 당했었어요. 그 이유는 네. 영어 수준이 이제 훨씬 더 낮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조금 당시에 충격을 받았던 건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쳐서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 나온 그레이드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영어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리포트를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주는 학교가 거의 없었었죠. 남은 기회를 주는 학교가 이제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아마 그때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입학을 시켜봤자 오래 못 갈 걸 알기 때문에 기회라도 주자라는 느낌이었고 저는 그게 너무나도 이게 저한테는 데스퍼레이트하다라고 굉장히 급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 당시에는 새벽 2시에 자고 5시에 자는 루틴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2년 동안. 그래서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거의 학교 졸업식 때 유일하게 이제 약간 이 의료 관련 쪽으로 가게 된 케이스가 되었어요.
영국에서 이제 1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영국 가셨으니까 네. 제가 영국 가셨던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영국에서 의대를 진학을 네, 하신 맞습니다. 거면 그럼 영국에서 전공의 선생님 레지던트 과정 거치고 그리고 이제 전문의까지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료를 하신 건가요? 저는 그때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네. 영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대를 졸업을 하고 네. 대학병원에서 이제 오퍼를 받고 네. 일반의로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 순간이 있었는데 네. 네. 대학원에 있었을 때는 그 집에서 또 이런 지원들도 해주시긴 하지만 워낙 영국의 파운드 자체가 이제 높았었고 또 마찬가지로 학비나 이런 것들 안에서도 스콜러십이라고 한 장학금을 받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이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파트타임 잡도 많을 때는 5개까지 동시에 했었던 것 같아요. 이삿짐 센터도 있었고요. 네. 새벽 시장에서 물건도 되게 오래 팔았던 것 같아요. 외국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박사과정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면 이제 들어가시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실 때 이제 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짐을 중고로 해서 이제 팔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아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중고차를 이제 빠르게 대여를 해서 그 중고차 트렁크 안에 그 짐을 다 실어놓고 새벽 5시에 갑니다. 이거를 영국에서 검색해보시면 카부츠 세일이라고 해서 한국의 벼룩시장하고 비슷한데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늘여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6대4 정도로 해서 6은 이제 그 물건의 주인이 가지시고 나머지 4를 저희가 가진 구조.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팔고 새벽 5시부터 해서 한 2-3시간을 팔고 나면 이제 오전 8시에 의대 수업을 들어가는 거죠. 와. 당시에 저는 장거리 연애를 되게 오래 했었습니다. 한 거의 5년 반 정도로 이제 장거리를 했었는데 한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시차가 9시간이 나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제 시간대인데 그때 이제 제가 지금의 아내이죠. 같이 만나서 이제 그 교제를 하던 분이 한국에서 이제 네. 그 터를 두고 있었고 저는 이제 영국에 있다 외국에 보니까 계셨고. 어떻게 보면 3년 반을 떨어져서 이제 계속 연애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 제가 의대를 졸업한 시점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제 커리어를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살아갈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제 커리어를 만들어 갈지. 그리고 그 가장 큰 결정의 중심에 있었던 건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저는 지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고 당시에도 영국도 거의 10년 가까이 살면 이제 저희가 워크 퍼밋처럼 해서 이제 영주권 신청이 나옵니다. 이걸 빨리 지원을 하라라는 게 왔었는데 그때 저는 거절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어떤 열렬한 환영을 기대한 것은 이제 아니었지만 하지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병역이었죠. 병역이죠. 그래서 제가 딱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늦은 나이에 원래는 이제 좀 더 저희가 여러 시험들을 준비를 해서 군의관으로 이제 가는 트랙도 이제 생각을 했지만 군의관은 그때 기간이 더 길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군대를 거의 20살 후반에 이제 입대를 해서 의무병과로 병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사회생활은 이제 제가 상사라고 말을 하는 선임이 19살이셨던 거죠. 거의 10살 차이. 거의 예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때 군 생활 동안 저는 사실 너무 즐거웠었어요. 항상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의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외로움도 있겠지만 네. 그건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럭셔리했었고 네. 그보다는 당장 먹고 살 걸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한인 슈퍼마켓에서 이제 그 카운터 보면서 이렇게 같이 대학원 생활도 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군대에 들어가니까 밥하고 잘 것을 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왜 이렇게 맛있는 밥을 안 먹지? 하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도 가리는 음식 없이 저는 그게 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투정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저는 오늘 무슨 되게 약간 거룩한 아닙니다. 그 전역하고 나서 제가 하나 새롭게 깨닫게 됐던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적 관념이 크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군대는 들어가만 있어도 밥을 주고 재워주니까. 네. 근데 나오고 나니까 그 일상이 되게 갑자기 높은 벽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시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전 재산이 43,000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43,000원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대에게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해서 5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빠르게 이제 제 자리를 잡아서 고정적인 자산을 해서 결혼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아, 거죠. 이거 20대 남자분들이 엄청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처음 뵀을 때 되게 이렇게 약간 곱상한 감사합니다. 외모시라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꽃길을 걸으셨겠거니라는 사실 저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여러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그 제약 회사들의 구인구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영업직으로 이제 도전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거의 한 100군데 넘게 지원서를 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사들을 다 머릿속에 떠올려도 되나요? 네,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신 제약사들의 자리들을 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왜 그 지원서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알고 있는 저의 강점들과 네. 실제로 업무에서 생각을 하는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관점들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저는 제 장점을 먼저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고 이것은 되게 주관적인 것인데 그 직무에서 요구하시는 스킬셋은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그 강점들이 회사에 있어서도 그 밸류를 인정받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었고요. 지금 이제 아내 이제 중고 노트북을 빌려서 거의 카페 끝나는 시간까지 이제 같이 둘이 이력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하루의 일상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던 중에 감사하게도 이제 외국계 제약사 중에 한 곳에서 네. 새로운 어떤 부서를 기존에 없었던 이 의학 부서라는 부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처음 멤버로서 이제 조인을 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이제 제안을 받아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라는 제약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그럼 메디컬 어페어스라는 조직이었나요? 네, 메디컬 어페어스라는 조직에서 메디컬 어드바이저라는 이제 역할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의학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 메디컬이란 부서가. 그래서 당시에는 임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고 규제과학이라고 부르는 레귤레터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부서에 이제 메디컬 그 롤을 담당을 하게 돼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었던 거죠.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이제 메디컬 어페어스라는 부서가 있었는데요. 돌아보면 대부분의 의료인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메디컬 어페어스가 무슨 일을 하나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런 일을 하지라고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게 있는데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메디컬 어페어즈 부서는 사실 전체 저희가 가지고 가는 펑션 부서 중에서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해서 이 의학부에 있는 그 약제 강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쟁력들을 저희가 크게는 에피커시와 세이프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상에 있어서의 그런 유용성과 안정성을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이제 역할이 저희의 가장 큰 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처럼 이렇게 제약에서 오시는 분들도 뵈면서 그런데 하나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건 그 마음의 기저 안에는 그래도 내가 왔던 고향에 대한 각자의 그 고향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되게 있으시거든요. 저는 리스펙트하고 서로 리스펙트하는데 좀 비즈니스 쪽으로 합쳐졌을 때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경우도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 가면 이런 경험도 혹시 있으세요? 어려운 질문이신 건 맞고요.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에 있다가 회사로 들어가서 직장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한 케이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 그런 고객의 접근법에 있어서 같은 선상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실패했다고 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약에 오래 있었더라도 그 경험이 의료기기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터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선행 중에 하나가 테드 강의에 이제 나오는 말이기도 하죠. unlearn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깨끗하게 잊어라.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상무님은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측면, 내가 내 관점에서는 되게 최선을 다하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가는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조금 돌려서 여쭤보면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계신 걸 여쭤봐도 돼요. 그러면 뭔가 제가 작년 저희 팀에 썼었던 메시지도 그 메시지였었어요. 연말 인사로 썼었던 메시지인데 저는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람을 찾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직 내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레코니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면 현재 이제 조직 내에서 저평가된 사람들, 아니면 더 마음을 같이 터놓고 어려운 문제 등을 상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리스트업이 확인이 되면 그 분들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릴 수 있는 그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점심이면 점심도 좋고요. 원어원이라면 원어원도 좋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내 경무에 이제 쫓기는 시간 안에서 그 여유를 가지고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이 타인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시간을 기꺼이 이제 할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실 그때부터 관계 형성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릇이 다르신가요? 같은 경험을 해도 왜 이렇게 다르게 풀어내시지?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게 왜 내 주머니에 43,000원밖에 없어 이럴 거면 뭐 다른 누구들은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걱정해보지 않은 애들도 있을 텐데 이런 주변을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본성이기도 하잖아요. 또 이렇게 다르게 풀어내세요. 고운세상의 이주호 대표님, 이 세바시라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과거는 미래에 의해서 다시 쓰여지더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처, 그리고 저희 어린 아이로서의 그런 작은 자아들,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들은 저희가 미래의 저희의 모습에 의해서 새롭게 재해석되더라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게 너무나도 많이 이제 그 울림이 됐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온 성장 환경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또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을 겪었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블레임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저희의 내면에 있는 그 어린아이는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더 움츠러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과거가 미래에 의해서 다시 쓰여질 수 있다고 그런 관점을 처음 들었어요, 진짜. 근데 너무 되게 탐복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만약 제가 그때 영국에 있었을 때 정말 의대 잘 졸업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영주권 받고 이제 잘 생활을 하는 그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과 그리고 막연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었을 때, 의학 지식 그리고 어렵게 배웠던 그 커리어 자체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그건 저한테 있어서는 또 새로운 발전이나 새로운 커리어 피벗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새롭게 이제 이런 제약회사라는 이제 헬스케어를 접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보는 또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그 제약 쪽에 오래 있었을 때도 같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인더스트리라고 부르는 업계의 트렌드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 이제 일을 시작했었던 거의 10년, 11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매스 디지즈라고 이야기를 하는 당뇨나 고혈압 위주의 시장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프레시전 메디슨, 즉 정밀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좀 희귀암이나 희귀 질환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이제 패러다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트렌드가 저는 의료기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퀴브먼트라고 하는 장비에 이제 집중을 하는 비즈니스에서 또 이제는 조금 더 첨단의 그런 AI를 결합한, 그리고 좀 더 이제 토탈 페이션트 케어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통합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저희가 이제 디지털 내에서 이제 역량들이 개발이 되고 산업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의료기기 시장에 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노력을 바탕으로
더 저희가 일하기 좋은 기업, 또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꼭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는지 기대를 꼭 가지고 제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